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네, 오늘도 한자 1급 계속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넘어지다의 뜻을 가진 넘어질 걸자인데요. 이게 참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 파헤쳐 보면서 다 이해를 하는 게 우리의 특기죠. 이 자 안에 몇 글자가 있는지 또 같이 알아봐요. 얘는 발을 의미하는 발족자가 되겠죠? 발족.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자 통틀어서 우리는 그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걸자예요. 그런데 이 그 걸자 안에 또 요게 있네요. 거스릴 역자의 하품 흠자. 요 두 자가 합쳐서 우리는 상기걸이라고 합니다. 상기걸. 여기서 상기라고 하는 거는 윗상자에 기운 기자를 써갖고 이 기운이 위로 몰린다, 쏠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쏠릴까요? 예, 봐요. 여기서 이 자 있죠? 뒤집어진 팔에 한일에 우리는 이 자를 거스릴 역자라고 해요. 뭐뭐를 거슬렸겠죠? 이거는 사람을 거꾸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그리니까 정상이 아닌 역행한다 라는 뜻에서 얘가 거스리다의 거스릴 역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을 거꾸로 놓고 하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피가 밑으로 쏠리지만 머리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우리는 상기병이라고 합니다. 해서 얘가 상기 걸자가 되고요. 여기 이제 굴바이 염이 결합이 돼서 그 걸자. 여기에 걸자를 갖고 와서 발족자가 있죠. 발족자가 거꾸로 되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넘어질 걸, 또 엎어지다 해서 엎어질 걸자가 되겠습니다. 이 걸자와 관련해서는 걸기가 있겠네요. 예, 기는 일어날 기자가 되겠어요. 이 한자 안에 몇 글자가 있는 거예요? 발족자, 그 다음에 물론 부수지만 굴바이염, 거스릴역, 하품음, 상기골, 그골, 넘어질 골. 어쨌든 이렇게 한자는 많은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자를 보실 때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재밌고 한자가 1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가시를 나타내는 가시극자가 되겠는데요. 이 자도 재밌는데 한번 봅시다. 가시는 나무에서 달리죠. 물론 선인장도 있지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요것이 가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만 있으면 가시다에서 가시자. 가시자자가 되고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병렬로 있으면 가시극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가시가 이렇게 나란히만 있을까요? 위아래로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자가 있죠. 예, 가시극자가, 가시자가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대추조라고 합니다. 대추나무의 가시를 뜻하는 거예요. 대추조. 여러분 이 대추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에 가시가 많은 것을 뜻해서 대추조가 됩니다. 사례로 옛날부터 이렇게 집안에 집안 마당이나 이런데 대추나무 심는 것을 좀 많이 꺼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시자, 가시극, 그 다음에 대추나무 조를 알아봤고요. 이제 나무에 가시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르게는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의미한다고도 해요. 물고기의 지느러미 여러분 만져보셨나요? 물고기 지느러미 이렇게 만져보면 이 물고기의 이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가시처럼 뾰족하고 따가워요. 예,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극자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옥깃금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옥깃금자는 옷을 의미하는 그 오디자의 변형부수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못맛을 금하다 라고 하는 금할금자가 돼요. 금할금, 금지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얘는 숲속에, 숲풀 앞에 재단이 모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뜬 거예요. 얘가 보일시고 이 보일시는
그 제사 지내는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하다라고 금할지가 아니라 금할 금자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 숲 속에 귀신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함부로 숲속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금할 금자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오디자가 결합이 돼서 옷을 의미하는 옥깃 금자가 되고요. 이 금자와 관련해서 금수 하게 되면 소매수를 써서 옥깃과 소매를 나타내는 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와 똑같은 자가 있는데요. 모양은 또 달라요. 이렇게 옷을 나타내는 오디자에 이제 금자가 결합이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 자도 얘와 똑같은 옥깃 금자예요. 이 자는 뭐냐면 이 옥깃 금자의 간체자가 바로 이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옥깃금, 얘도 옥깃금 두 개를 동시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알아봅니다. 이제 도둑을 의미하는 도둑 구자가 되겠는데요. 이 자는 도둑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나쁜 그런 도둑이지만 이 한자를 기억하는 데는 아주 재밌는 한자예요. 어떻게 해서 이 도둑이란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봐요. 얘는 진면자에 이렇게 으뜸 원자죠. 이 자를 우리는 완전할 완자라 그래요. 완전할 완. 그 다음에 이 자를 우리는 칠복자가 되겠습니다. 못못을 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도둑이란 사람은 어때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뺐잖아요. 그런데 양반처럼 뺐나요? 가서 사람을 해쳐요.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네, 그래서 도둑이 남의 집에 가서 이게 완전할 완자지요. 완전하게 사람을 딱 쳐서 칠복 쳐서 해친 다음에 물건을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도둑구자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네, 요 자를 이제 우리는 완전할 완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어진 사람인에다 요 위에 이렇게 두이자가 붙으면 으뜸 원이거든요. 근데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으뜸으로 지어야죠. 그래야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허술하게 지어봐요.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할 완자, 칠복자 가져가시고요. 이 도둑이란 뜻을 가진 재미있는 한자가 있죠. 이렇게 물숫자에 하품 흠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침연자라 그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릇 명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남의 그릇에 침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다? 도둑이다 라고 해서 도둑도예요. 도둑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또 이런 자를 알아볼게요. 이렇게 창과자에 이런 자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병기용이라고 합니다. 병기용. 병기용은 말 그대로 뭐 병기죠 뭐. 근데 여기서 창과 얘는 열십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갑옷을 입은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제 갑옷이 이렇게 열십자처럼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 또 이렇게 조개패가 붙어요.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열십자가 붙습니다. 병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남의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도둑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갑옷이라고 했지만 도둑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둑들이 자기 얼굴이 노출이 될까봐 복면을 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 한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남의 그릇에 침을 흘린다. 도둑도. 그 다음에 창과 갑옷을 뜻해요. 병기용자. 그 다음에 창과 복면을 하고 남의 재물을 훔친다. 도둑적. 예, 다 도둑하고 관련된 한자를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이제 알아볼 한자는요. 교만하다의 뜻을 가진 교만할 교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말마자죠. 말을 의미합니다. 말마. 그 다음에 얘 우측자는요. 요자예요.
이자 플러스 높을 고자의 결합입니다. 여기 이거는 당연히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높다. 그 다음에 얘는 이게 큰 대자잖아요. 이게 사람을 의미하고 얘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탁 이렇게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딱 머리가 탁 떨어진 것을 일찍 죽었다 해서 일찍 요절했다 해서 얘가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일찍 죽을 요. 여기서 이제 높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교만한 사람을 이 교만한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길게 목을 빼고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여기에 높을 고자가 결합된 것을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언젠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 꺾여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일찍 죽을 요자가 딱 있습니다. 해서 높게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다 어느 날 모가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말맞자가 결합이 돼서 교만할 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높을 고자에서 이 요자는요, 원래는 그 높은 나무 있죠? 나무가 큰데 그 꼭대기의 나무가 딱 부러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급은 사실 이 뜻은 다 알지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 교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교만이 있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 하수구를 의미하는 하수구 구 또는 도랑을 의미해서 도랑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 숫자에 요 우측 것을 못못을 짜다라고 하는 짤구자예요. 얘는 짤구. 못못을 짜다라고 하는 짤구. 여기 이제 도랑이나 하수구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을 생각해 봐요. 큰 물을 우리는 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 또 얘보다 더 작은 게 뭐가 있죠? 개울이 있겠죠? 개울이 있고 더 작은 게 여기처럼 도랑이나 하수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도랑이나 하수구는 사람의 힘으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 한자를 보시면 이해가 가죠. 여기 이제 물 숫자, 물이 있고요. 얘는 딱 보시면 나무를 막 가로 세로 얼기설기 놓고 못못을 막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또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못못을 만들다, 짜다 해서 그런 짤 구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물 숫자가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물을 가지고 못못을 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랑도 만들 수 있고 하수구도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하수구 구자, 도랑 구자도 아주 쉽게 가져가시겠네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해하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한자를 기억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1급을 배우면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의 그 설명을 보고 또 뭐라고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생각의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당기다의 뜻을 가진 당길 공자가 되겠는데요. 뭐 당기니까 당연히 손으로 당기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손을 의미하는 제방변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왼쪽 것을 우리는 빌공자라고 합니다. 이 빌공자도 살펴봐야 되겠죠. 얘는 구멍혈이에요. 이렇게 진면자에 이렇게 붙여서 구멍혈. 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구멍혈은 왜 구멍혈이냐 하면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가 있죠. 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굴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이게 이제 동굴이에요.
굴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풀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니에요.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굴 입구에 풀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멍, 굴이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자가 이 자가 되면서 구멍, 혈자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장인공자가 결합이 돼서 빌공자예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이 구멍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빌공자. 여기에 공자를 가져옵니다. 해서 손수자가 결합이 돼서 손으로 무언가를 당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당길 공자. 이 공자와 관련해서는요, 공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어는 뭐냐면 사람이 마차나 말 같은데 말 같은 거를 몰면서 막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나 소에 보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을 막 손으로 당겨가면서 채찍을 하죠. 그럴 때 공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손수자가 들어가서 당길 공자가 됐어요. 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가위교자가 되겠는데요. 가위하게 되면 철로 이루어졌죠. 해서 세금자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얘는 사길교자입니다. 이 사길교자도 보면요, 이렇게 있죠. 머리 뒤에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발 맞춰가면서 사귄다 해서 사길교자. 이 자의 교자를 가지고 와서 가위교, 가위는 철로 만들었다 해서 세금자가 결합이 됐네요. 해서 이 교교 하게 되면 사람의 언행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요, 언덕고자가 되겠습니다. 언덕고 또는 못못을 부르다 해서 부를 고, 또 못못을 고한다 해서 얘가 고할 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이 흰 백자에 우리가 요거 있죠, 이렇게 똥똥 뭐 이렇게 네개처럼 보이죠? 얘는 흰 머리뼈와 네 발 달린 짐승, 양쪽으로 두 개씩 있죠? 네 발 달린 짐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이 고자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사극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임금님이나 그 왕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신하가 그 기와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을 막 이렇게 하늘에 대고 흔들면서 누구누구 아무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고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르다서 부르짖을 고 또는 고한다 해서 고할 고자가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하늘에 고하는 것을 고복이라고 하고요. 네, 계속해서 제주와 관련된 제주기자예요. 사람인변에 얘는 우측에 것을 손으로 못못을 나뭇가지를 지탱하고 있다, 잡고 있다 해서 얘가 지탱할 지 또는 가지지라고 하죠. 가지지. 여기에서 이 가지지라고 하는 거는요, 나무는 잔가지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손재주에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제주기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 사람 요 사람 인변 말고 이렇게 손을 의미하는 제방변에 이렇게 지탱할 지, 얘가 결합이 돼도 우리가 제주기 똑같은 글자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손을 의미하는 이자가 있어야 더 제주기자의 의미가 확 와서 닿을 것 같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사람 인변이 붙었습니다. 해서 나뭇가지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잘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제주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요 사람 인변자 말고 이렇게 여자 여자가 붙은 게 있죠. 우리는 이것을 기생기라고 하잖아요. 왜 기생기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죠. 이 기생들은 지위적으로는 좀 천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양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글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교양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재주가 많은 여인 해서 기생이다 해서 기생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에 당연히 여기 춤도 잘 춰야 되겠죠. 예, 가무와 글과 그림에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여인이 기생이었다 해서 기생 기자 같이 챙겨가세요. 이 기자와 관련해서는 기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죠. 아주 정교하게 어떠한 그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교라고 하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비단을 의미하는 비단 기자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 비단이란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풀어보는 게 우리의 장점이죠. 얘는 실을 의미하죠. 예, 실사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얘를 우리는 기할기라 그래요. 이렇게 큰 대자에 오를 가자 합쳐서 우리는 기이할기, 기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이할기자. 왜 기이하냐? 여기서 이 큰 대자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 아래 것을 곡괭이를 의미합니다. 곡괭이. 농사 짓는 곡괭이 여러분 아시죠? 이 곡괭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이하겠어요. 네, 사람처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기이할 기자. 그런데 여기 실이 있네요. 실은 보통 무명실이었는데 이 무명실이 아니라 기이한 실이래요. 그러니 특별한 실이었겠죠? 옛날에 특별한 실은 뭐가 있었겠어요? 예, 비단실이었죠. 비단. 그래서 비단 기자. 당연히 기는 여기에 기를 가져왔습니다. 해서 이 기자와 관련해서는요. 기라성이 있겠네요. 기라성 하면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 것을 기라성이라고 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기라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 갔더니 말이야 거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오셨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비단기, 기라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관련해서요. 이 기할 기자 있죠? 이렇게 큰 대자에 오를 가자. 이 앞에 세금자가 결합이 된 한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자를 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솥 아시죠? 네. 집에서 이 솥에다 밥을 해서 드시죠? 지금은 밥통이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 솥에서도 아주 귀한 솥이에요. 그래서 큰 가마솥을 의미했습니다. 가마솥. 가마솥은 일반 솥하고 다르죠? 아주 큰 솥을 가마솥이라고 하고 또 이 발이 3개 달린 발이 3개나 달린 큰 솥을 의미했어요. 해서 특별한 귀한 솥이다 해서 솥기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한자는 무너지다의 뜻을 가진 무너질 괴자가 되겠는데요. 예,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네요. 무너지다의 의미를 가진 무너질 괴자가 되겠고요. 얘는 물을 의미하는 삼수변이죠.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 귀하다라고 하는 귀할 귀자예요. 근데 왜 무엇이 귀했는지 또 알아봐요. 여기는 지금 조개패가 있어서 재물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요, 재물. 이 원래 모양은 흙을 담는 그릇을 본뜬 글자예요. 흙을 담았어요. 제가 자랄 때는 흙 담는 것을 삼택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흙을 퍼서 날랐거든요. 그래서 이 흙을 담는 어떤 도구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흙. 하여 이 갑골문에 옛날 글자에 보면요. 이 조개패 대신에 흙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농부에게는 흙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소중한 거였죠. 흙 속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먹을거리도 흙 속에서 나오니까 이 흙을 아주 귀중한 그걸 물건으로 봐서
조개패 대신에 흑토자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조개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의 이 귀할 기자에 흑토자 대신 조개패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흑보다 제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돈, 재화, 금 이런 것을 어쨌든 경제적인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 이것이 이 재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조개패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 귀한 거에 물이 결합이 돼요. 물이 들어오거나 물에 차거나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무너질 괴짜가 됩니다. 해서 이 괴짜와 관련해서 괴양이 있겠네요. 현대인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위궤양이 많이 생기죠. 위에 뭐 의사는 아니지만 위벽에 무슨 점막이 생겨서 하는 걸 궤양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궤양을 가져가시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한자는요. 이런 자가 있죠. 네, 이길 극자에 이렇게 칼도, 칼을 의미하는 성칼도방이 있습니다. 이 자를 이길 극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선칼도방을 뺀 요 좌측에 있는 거, 얘 한자만 써도 이길 극자예요. 이 전체 이길 극자의 간체자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는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그냥 옷도 사실은 번거로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 갑옷의 무게를, 그 무거운 갑옷의 무게를 잘 견딘다 해서 얘가 이기다 또는 참고 잘 견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성칼도방은 뭐 칼로 베고 자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극자와 관련해서는요, 극복이 있겠네요. 극복하면 어떠한 어려운 시련을 뭐 이렇게 이겨내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극복이라고 하죠. 극복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